시인의 달의 문패 시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부리다 신문학회 고순용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부리다 신문학회 고순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최성희 시인님의 달의 문패 시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강원도 문인협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승진 춘천 문인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춘 한국시민협회 심사위원 및 이사를 맡고 계신 이영춘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최성희 시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희 시인님을 늘 예술콘테에서 다니시는 배우자이신 장수호님 소개드립니다. 가족 소개 문인협회. 가족 소개는 최성희 시인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직 안 오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이따 다시 오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와서 얼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저기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시면 제 부모님때 여동생입니다. 안 보인다니까 여기 나오시면 나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쭉 나오세요. 일로 쭉 나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안 보이니까. 옆에 서세요. 옆에. 자. 지금 바로 밑에 동생 두 내외입니다. 또 우리 동생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나 이거 번째라고 그러지 우리 동생님이라니. 동생이라 하는데 좋아가지고 정겨워가지고 또 이 동생 바로 밑에 이 동생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사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리 와. 손하게 인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오늘 첫 시집 사제에 축하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를 뿌리다 신문학회 고순용 회장님께서 잠깐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성희 시인께서는 국토 정중앙 양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토 정중앙의 그 길을 받아서 그러신지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오늘 그 첫 시집을 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바쁘게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김양수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그 내빈들과 우리 그 동료 선후배 부르들께
문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패라고 하는 거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나 저희 선배 세대에게는 정말 정겹고 눈물겨운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름 석자를 새겨놓은 문패를 당당하게 걸기 위해서 번듯한 집화체 마련하려고 땀 흘려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최성희 시인님께서는 지상을 벗어나서 달에까지 문패를 걸고 계십니다. 오늘 그 시집 출간을 계기로 해서 더욱 시상을 넓히시고 또 정진하셔서 우주 초반본 곳에 있는 큰 별에도 문패를 계속 보시는 그런 그 시인으로 지역의 아주 큰 시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거듭 첫 시집 출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수정 위원님께서 최성희 시인의 문패, 달의 문패를 걸었기 때문에 우뚝 서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덕담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그 최성희 시인의 그 출판 기념회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문인협회 김양수 고문님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양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발간하신 최성희 시인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좋은 책을 만들어준 태원 출판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받아가지고 제목을 보고 이 참 제목이 좋구나. 적어도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 이 작품 하나만은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작품으로 인해 다른 작품도 또 있고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시간이 돼서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해마다 강원사랑 시화전에 작품을 접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작품은 제가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읽은 작품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에게 넘길 작품과 휴지통에 버릴 작품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 제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작품이 있을 때는 더 세심하게 작품을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성희 씨의 박수근 빨래터라는 제목을 받고 이 작품을 읽으면서 한 폭의 명화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일까 하고 카페 앨범 사진첩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구나. 그런데 이 작품이 심사위원들도 역시 좋게 평가를 해서 금년에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당선 소감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 또 의미심장한 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성희 시인님이 당선 소감에서 하신 말씀이 시는 덕을 쌓고 돌을 닦는 일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를 대하는 자세가 이러니 그렇게 좋은 시를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옥 시인님 출판기념회에 정 시인님이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탁자에 최 시인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첫 번째 만남은 하늘이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만남부터는 사람이 만드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제게 오늘 전화를 주셔서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하셨을 때, 아,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또 하나의 인연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끝맺음은 달의 문패에서 한 줄을 읽는 걸로 매짐하겠습니다. 감이 익듯 달이 익어갑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픈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춘천 문인협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춘천 문인협회 장승진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춘천문인협회 장승진입니다. 번잡한 도시 생활을 물리시고 정말 산 좋고 물 맑은 양구의 자리를 잡고서 그곳의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오롯이 엮어서 이렇게 한 권의 시집으로 축하하시는 최정희 시인 정말 축하드립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제마다 이제 사연들이 다 있고 그리고 동기가 다 있죠. 근데 오늘 그 최정희 시인이 보니까 온 가족의 축하와 격려와 환대 속에 이렇게 글을 쓰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앞으로 보다 많은 좋은 글들이 주옥처럼 쏟아지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를 뿌리다 여기 모임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영순 시인님의 시를 들으면서 많은 시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작품 생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정말 귀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정말 어려웠죠. 옛날에 그 모든 예술활동 중에서 시가 으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해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환대를 받거나 드러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다른 예술 활동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그 장르가 바로 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의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정말 잘 담아내서 우리 춘천에 그리고 양구, 홍천 이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학이 더욱 융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성희 시인이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큰 잔치가 있는 줄 저 생각 못하고 왔는데 정말 오늘 좋은 날이고 좋은 인생의 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성희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우리 격려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국시인협회 시민위원 겸 이사이신 이영춘 시인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양수 선생님이 여태까지 축사학분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따뜻하게요. 그 다음에 우리 장성진 선생님은 이렇게 큰 행사인 줄은 모르고 왔다 그랬는데 알고 오셨죠? 양복 쫙 빼입고 오셨는데 뭐. 지금 안 오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조금 강원여성문학회 사목 회장 송경희 선생 다니고 손음의 시인도 안 오고 몇 분 더 올 겁니다. 축사 겸 시색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1집 최정의 제1집 달의 문패 출간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들리나? 네. 그리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장수호 주성이 남편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든지 하라 그러면서 시 쓰겠다 그러면 여담도 좀 합니다. 차를 태워가지고 가자는 곳을 가요. 그렇게 하고 차 태워갖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차 속에서도 시를 쓰고 그런데요. 예,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조성희 시인은 나중에 좀 모두 돌아가셔서 뒤에 그 해설해 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상상력이 보여요.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은 결국 시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상징성을 아주 잘 살려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 창출을 잘 해냅니다. 아까 장승진 회장님이 얘기해 줬던가, 김영수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달의 무패라고 이렇게 그런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공자가 말한 대로 시는 덕과 도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덕을 그러니까 교훈성이 많죠. 덕을 쌓기도 하고 인격적인 수양을 쌓는 길이죠. 그래서 이 조성희 시인은 다분히 시가 교훈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과 도의 길을 담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시를 쓸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교훈성이 들어간 시가 일부에 들어가 맞는데, 제목의 맨 앞에 작품에 불효라는 작품서부터 과거에 지나간 뭐랄까요, 가족에 대한 얘기, 부모에 대한 얘기 중에서 너무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콩비지 밥서부터 불효서부터 그 다음에 저녁 노을이 두 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전부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후회를 하는 얘기를 썼다는 것은 자성적인 반성이 들어간 거죠. 반성. 그 반성을 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한 대로 도의 길, 덕을 닦는 길, 거기에 접맥되어 있습니다. 조성희 시인의 시가요. 그래서 그 불효라는 작품에서도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개굴을 갖다가 일부러 반대로 하잖아요. 청개구리가. 그래서 그 시 속에도 보면 개굴을 갖다가 굴게 이랬습니다. 반대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구리들이 그 어미 개구리에게 맨날 반대로 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반대적인 그런 뭐랄까 마음으로서 부모님한테 못했다는 얘기, 잘못한 얘기. 그래서 다분히 자성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런 도의 길을 닦는 그런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좋은 시를 쓰길 바라고, 시는 역시 인격이고 도의 길이니까 그런 길로 꾸준히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집을 한번 보시면 말씀하셨던 그 작품 세계를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성희 시인의 우리 감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적어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년이 젊어진다는 양구의 털을 잡고 시를 쓰며 흙이랑 산새랑 벽이랑 살고 있는 최성희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저희 시집 달의 문패 출판 기념회를 찾아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격려해 주시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쁩니다. 아까도 하셨지만 신은 덕을 쌓고 돌을 닦는 것과 같다는 선인들의 말씀처럼 오늘 저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빌어 이용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시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나온 삶의 편린들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시평을 받아들고 제 심장이 많이 놀랐나 봐요. 어릴 적 시험지 점수 잘 받아서 부모님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쌀이꽃 하얀 쌀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의 세계로 다시 태어났고 배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구의 변방 양구에서 춘천을 오가며 달과 별과 나무와 바람소리, 물소리에 동화되어 사물들의 언어를 시집 속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허해지는 걸 보고 내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어가는 건 뭐고 늙어는 뭔가 아직 그 분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글을 쓰시는 시인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떨리고 두렵습니다. 글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보다 칼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글을 쓸 때는 오고 오는 세대에 힘과 꿈과 희망을 주는 글을 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식적에 잠깐 읽었던 글이 있는데 행악지는 마도지석하고 행성지는 준원지처럼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저는 삶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오늘 우리 이영춘 선생님을 만나서 책을 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라는 이런 다시 없는 좋은 영광을 안았는 여기 시민님들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못하시는데 잘하시네요. 이영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그 시집은 표제자 달의 문패를 포함해서 92편이 수록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9년 전 양문 동화산에 터를 잡고 이렇게 시를 쓰고 계시는데 달의 문패를 포함해서 92편이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공군 대신 장수호님께서 시를 쓰겠다고 아니면 춘천에 오고 갈 때 또 이번 시집 출판을 하는 그 서류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장수호님께서 내가 시집을 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선희 시인이 보기보다는 조금 수줍음을 많이 타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이신 장수호님께 고백을 한번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당신한테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그리고 나한테 힘이 되어준다라는 얘기를 한 번을 못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어젯밤 1시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 소리를 한번 부탁드릴 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전에 공부하러 간다 할 때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이 밀어다주고 바깥에서 2시간씩 떨고 기다리고 또 양구까지 데려다주고 앞으로도 시를 쓰는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는 일은 안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해주고 또 뭐 얼마가 들든지 간에 또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약서는 안 받아놨지만 들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거. 실질적입니다. 시간을 어제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아까 사랑한다는 얘기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주보고 쓰지 가세요. 마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제가 시집 출판 기념회지 결혼식 사회를 혼동이 됐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읽으시는 거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시와 또 사랑을 이렇게 애틋하게 읽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시집 출판 기념 헌팅을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낭독하고 그럼 맨날 다 축하 낭독은 먼저 왔어. 선웅이의 시인님 축하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지. 비지. 다림새 85쪽이에요. 춘천에 와서. 85쪽 춘천에 와서. 춘천에 와서. 최산희.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과 살아나는 걸 보았다. 포크레인에 뿌리를 다친 느티나무. 그의 영혼의 주파수가 세상 뒤편으로 등을 돌고 목과 어깨 사이에 얼음이 끼는 것을 보았다. 몇 해의 계절을 누런 멀미처럼 울먹이다. 새의 발톱 같은 꿈을 산고처럼 밀어올린 뿌리의 회생. 느티나무 언제 그랬냐는 듯 이파리 가득 달고 은하수로 반짝인다. 느티나무 뿌리 잘리듯 떼어낸 한 생의 위장 반쪽. 수술실 틈으로 지어진 의사의 말이다. 한 5년 쉬는 게 좋을 겁니다. 위장 반쪽으로 정착한 인생. 제 이막의 춘천. 소양강 건너온 별들이 마당 가득 짤랑거리고 천도복상 과즙이듯 흘러내린 봉의산 솔향. 반토막난 허기에 젖줄이 살아났다. 바람소리, 강물소리, 새들의 웃음소리. 사계절이 팔랑비비처럼 돌아가고
느티나무처럼 위장이 정상이다. 깃발처럼 환한 춘천을 흔들고 있다. 그 남편이 아팠던 얘기가 춘천 와서 했다는 거 그것은 얘기입니다. 방금 시 낭송을 해주신 분은 춘천 문예인협회 시분과위원장이신 회장. 선우미의 그 시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단혜지 시인 낭송이 있겠습니다. (76쪽입니다) 검정 고무신 한자 최성희. 어느 부족의 의문부호 같은 고무신 한자 헌 잡지의 부록처럼 앉아있다. 먼 길 가다가 길을 잃은 걸까? 산새울음으로 강나루를 서성이고 있다. 비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신발 속에 새겨진 발가락의 언어가 얼음 조각으로 쪼개어져 쌀한늘처럼 흩어지고 있다. 출렁다리 전망대 아래 왜 비둘기처럼 떨어져 있는 고무신 한자. 얼음 조각 같은 저 신발은 누구의 영혼일까?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다. 나는 강가에서 윤술 같은 햇살을 기다리고 창조주는 저 검정 신발 한 짝 같은 나를 기다린다. 아직도 상고가 먼 출렁다리 위에서 하늘 같은 전망대 위에서. 감사합니다. 이번 그 검정고무신은 우리 이영주 시인님께서 시적 전환점의 비약이 절창으로 순화된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작품입니다. 다음 낭송은 임종대 시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합니다. 148페이지 이런 음악회 최성희. 이런 음악회 햇살 가득한 정원에 무지개가 뜬다. 양구 청춘문학회 하모니 7 빛깔의 청춘들이 뮤즈의 신 앞에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베르디의 축배를 노래들 아코디언 선율에 싣고 온 한 뮤즈. 그녀는 선율통에서 나비가 되고 꽃이 된다. 오선지 같은 그의 손가락이 음악수로 시어들의 행간을 아코디언 멜로우즈처럼 음계를 오르내린다. 귀 열린 찬찬 속으로 동동 뜨는 음표들. 시와 사람이 한 마음으로 흐르는 양구 청춘 문학회의 하모니 7 빛깔 무지개로 뜬다. 지나가던 바람도 걸음을 멈추고 7 빛깔 무지개 날개로 세월을 수놓고 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멀리 가평에서 우리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정재왕 시인님께서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구 분이라서 굉장히 좀 남다르게 반가운데 지금 제2의 고향이 양구 같은 거라니까 저도 제 인생의 20대에는 양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양구를 가끔 가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아이 카페에서 최성희 110분 차 한잔 하늘 보이는 창가에 앉아있다. 창밖으로 가을
무대에 막이 내린다. 주파수를 변동하는 가로수들이 흔들리는 길을 바람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부는 대로 나지막히 소리를 지르며 바람끝 젖은 새의 날개처럼 내려앉아야 할 시간. 이 가을의 눈정사들. 삶 한 자락에 매달려 놓지 않으려는 저 슬픔이나 내 아픔을 우려내는 둥근 청년입니까? 텅 빈 부채와 공박의 녹두리를 내려놓게 하는 수호주십니다. 홀로 앉은 첫잔, 숭숭 구멍 뚫린 채로 가을을 앓고 있다. 젖은 밥이 한 장 들춰내고 있다. 문득 누군가 만날 것 같은 아이 카페 2층 하늘에 내린 창가에 나는 가을을 우려내는 찻잔처럼 앉아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용희 시인께서 낭송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체동입니다. 문체동인들은 다 해요. 같이 시를 배우면서 똑같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읽겠습니다. 86조 시꿈 채성희 궁국을 끓였다. 올챙이 국수를 건졌다. 소금, 열무김치, 양념간장 한상 차려냈는데 곰도 없는 탕이다. 올챙이도 없는 국수라고 돼지꼬리 한 줄 금밖으로 내보인다. 주제가 멀뚱해진 시 한 발 더 멀어지는 행간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선생님이 함축된 무지랑 한 줄 영문을 울린다. 국물 올챙이를 몰러 나간 산포대 한다는 웅얼웅얼 하는데 옆 사람은 글쎄 그걸 해몽이라고 우긴다. 언제쯤이면 녹슨 해에서 보름달 같은 옥동자를 막을 수 있을까? 저희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집 이렇게 다 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선경 씨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90쪽입니다. 노숙자 최성희. 그가 찬 바닥의 밤을 물병 하나 허리에 구겨넣고 사시나무 떨고 있는 노숙자. 이 밤 그의 상처 두성의 절규인데 눈발이 펄럭인다. 물병 하나로 잠들 수 없었을 길거리의 잠이 훌럭훌럭 새우등으로 구부러진다. 구겨져 버린 그의 명함은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그는 왜 어쩌다가 벼랑 끝까지 내몰았을까? 풀어도 뒤엉키는 소문 한 토막. 풀어줄 가슴은 멀고 춥기만 한데 천군의 허기를 끌고 그는 어디로 갔을까? 박씨와 남은 제비처럼 찾아간 옛 친구들의 모금함. 그러나 그곳에 그는 없었다. 의문부 같은 그림자 하나 휑한 통로 입구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리님께 최승희 시인님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숙 시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차 최성희 마른 꽃
41쪽입니다. 마른 꽃잎이 물속에 있다. 한 생을 말린 꽃봉오리가 물속에서 피어난다. 새의 깃털 같은 산목련, 물을 안고 살아가는 향기다. 저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쪽빛 하늘을, 뭉게의 구름을, 하늘의 신비를 피워내는 것일까? 명상하듯 생과 사의 연지에서 유영하고 있다. 돌을 터득하듯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꽃봉오리처럼 열리는 하늘의 불에 수도승인 양 신의 향기를 피워내고 있다. 다음은 신경숙 시인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전삼 시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에요. 홍비지가 석가래 사이마다 찬바람이 들락이던지 여기 잇목에는 가난이 옹이처럼 누워있다. 초가지붕에는 가을비가 가을처럼 샌다. 가난처럼 샌다. 그 속에서 밤새도록 두부콩을 갈던 어머니, 새들이 눈뜨기 전 어머니는 어머니보다 더 큰 함지박을이고 산고개를 넘어 두부를 팔러 나가셨다. 두부함지 이고 나가신 어머니, 좁쌀, 보리쌀, 서너대박 밥보이고 넘어오시던 고갯길. 그 고개턱엔 구름도 노을도 허기처럼 기울고 있었다. 허기진 노을이 어머니를 따라와 비지밥을 끌고 있었다. 비지밥 속에서 묻어나는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오늘 내가 울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낭송은 우리 최성희 씨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하는 문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정삼 시인님 낭송이 있겠습니다. 정만옥 시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날개 채송이 새야 한 마리 율무에 헐러온다. 날 수 없는 새의 날개 얼마나 아팠을까 상처난 가슴. 살고 싶다던 아직은 더 살고 싶다던 내 친구 한 영혼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목소리 깃털 같은 그 목소리를 뒤에 두고 친구가 갔다. 율무의 경계를 넘어갔다. 날개가 꺾였다. 동물함에 담긴 한숨의 재 정막 속에 고요 속에 어둠에 진고 흐른다. 통곡의 비가 산을 넘는다. 바람의 고리 최성희 소금산 찬바람이 출렁다리를 거는 안개꽃 같은 소리가 내린다. 유리알처럼 맑은 하늘에 아기별들이 떨고 있다. 초생달은 찬바람에 떨어질까 서쪽 하늘 꼭 붙잡고 있다. 바람고리에 걸려오는 칡렁풀들은 하향에서 울음을 내려놓고 흔들리는 문장마다 지난 날을 채집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계절을 읽어내다 길을 잃었나?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만 바람의 고리로 흔들린다. 기억의 끄트머리에서 洪솔린 비판 한 소절 사그락사그락 소리 맞은 억새가 손 흔들고 있는데 나는
내 길을 몰라 바람에게 묻는다. 이상으로 그 시낭송을 마치고 혹시 우리 그 시낭송 문체는 이렇게 하시는 시인님 마지막으로 낭송 하겠다 하는 사람은 오케이. 마지막으로 시낭송을 마치고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대님 나가서 식사 준비하시고. 별 앞에서 잡집 잡티들이 눈을 감겼다. 뽀얗게 살아나는 얼굴. 거짓말해도 돈 받으면 참말 될까? 민낯이 부끄러워 숨고 싶은 밤이다. 네, 이상으로 시낭송을 마치고 아까 그 최승민 시인의 부군이신 장소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사랑 고백을 처음 받아봤대요. 살아생전에 사랑 고백을 처음 받아봐서 당신도 화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낭송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살아생전 처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랑 고백을 처음 받았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은 세상을 망칩니다. 여기 한 번 먼저 갔어요.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개성이 출판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영찬 선생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124쪽입니다. 124쪽. 여기는 정말 불이 무엇인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양구에 불 났을 적에 막 매스컴이 떠들었대요. 굉장했습니다. 3일 동안 불이 탔어요. 국토 정중앙 양구 비봉산이 불이 탔다. 몸을 태운 산이 칠같이 검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상복을 입은 듯 울고 있다. 저 산자락을 병풍 삼아 꽃잎처럼 모여 살던 돌들에게 잔칫날 같이 웅웅거리던 벌들이 사라졌다. 불려나는 벌통만 빈집이 되어 안처럼 누워있다. 벌통에 사위가 죽음을 따라간다. 꿀을 모르다 쟁이던 날개들은 모두 희귀신이 되었는다. 러시아의 공격 같은 불에서 큰 산, 작은 산봉우리를 허들 넘듯이 건너뛰며 흩어 내리고 또 모자라. 저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거리로 내몰듯 일벌들의 꿈을 중으로 내몰았는다. 상복을 입혀놓은 것 같이 묵묵한 산자락을 불려나는 모노톤 암모룩한 돌통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빈 돌통만 바람 소리로 울고 있다. 산 능선을 넘어가는 석양의 눈시울이 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승민 시인이 남편을 더 사랑하겠다고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음에는 오늘 그 시집 출판 기념회 커팅을 끝으로 만찬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팅 이영님, 저기 고순홍 회장님, 그다음에 송경래 회장님, 그다음에 문체 김유진 회장님 이렇게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회장님 잘 안 보이죠? 자, 하나, 둘, 셋, 큰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자, 가능하면 웃어주세요. 자, 웃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최상희 씨